한국어요? 농담이시죠?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은 전문가라는 사람이 무슨 한국어를 옹호하냐는 말입니다. 멕시코의 교육부 회의실에서 한 남자에게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가 충격적인 말을 했던 것인데요. 그는 현실을 이야기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멕시코 교육의 역사를 바꿔놓을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한 나라의 교육 정책을 완전히 뒤바뀌게 했던 것일까요? 코리아 파워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교육부 회의실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공기 중에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호세 에르난데스이고요. 18년 동안 멕시코 정부의 외국어 정책 자문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회의실에는 중요한 관리들이 가득 차 있었고 모두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폴리나 미겔 알바레즈 교육부 장관님이 연단에 서서 단호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의 학생들이 영어나 프랑스어가 아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지나가는 유행일 뿐일까요? 저는 불편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대부분 고위 관리들은 혼란스러워하거나 짜증을 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속삭임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한국어라고? 언제부터 멕시코의 아시아 언어를 정규 교육과정에 추가할 만한 자원이 충분해진 거지? 한 사람이 중얼거렸어요. 전통교육화의 수장인 로사 마르케즈 부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언어는 우리 시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경제 파트너 중 어느 나라의 언어도 아니고요. 예전에 저도 이런 의견에 완전히 동의했었습니다. 수년간 멕시코 학생들에게는 스페인어와 영어만이 진정으로 중요한 언어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해왔어요.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독일어 정도는 글로벌 경쟁력을 약간 더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하지만 한국어? 그저 K-팝과 드라마 팬들을 위한 취미 언어 정도로 무시해왔었죠. 그런데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제 집에서 직접 목격한 어떤 일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달에 13살 된 제 딸 마리솔이 거실로 저를 불렀어요. 아빠, 이거 봐요 하며 태블릿 화면을 가리켰는데 한국 그룹 BTS가 다이너마이트를 공연하는 뮤직비디오였습니다. 가사를 전부 외웠어요. 마리솔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한국어 노래를 배우려고 하는 거지? 의아했죠. 그런데 딸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자 놀라움에 얼어붙었어요. 한국어 발음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거든요. 이 순간이 제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믿어왔던 생각들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회의실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판적인 시선들이 불편했지만 꼭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호세 에르난데스입니다. 18년 동안 외국어 정책에 대해 자문해왔습니다. 잠시 용기를 모으고 말을 이었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 아이들이 강요가 아닌 즐거움을 기반으로 외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차갑고 조용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딸의 관심을 사로잡은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멕시코시티와 외곽 지역의 학교들을 방문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텍스코코 공립중학교에서는 212호실 앞에서 모이는 한국어 자유학습 클럽을 발견했어요. 안에는 25명의 학생들이 교사 감독 없이 원을 이루며 앉아 있었습니다. 유튜브 자막을 발음을 연습하고 스스로 그룹을 조직하며 서로 단어와 문장을 외우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14살 소년 루이스 산체스가 열정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시험 때문에 영어를 공부해야 하지만 한국어는 정말 원해서 배워요. K-드라마 대화를 원어로 이해할 수 있고 게임하면서 한국 친구들과 채팅도 할 수 있어요. 아나 로페즈는 덧붙였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요리 레시피를 따라하면서 한국 재료 이름을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김치전도 직접 만들어 봤어요. 학교 복도를 걸으면서 이것이 단지 외국어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무언가를 발견한 거였어요. 음악, 영상, 요리, 온라인 친구, 그룹 연습 등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성적이나 요구사항에 떠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 의심은 서서히 경이로움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주도하는 관심이 멕시코의 교육 방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교육부에서 차가운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깊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텍스코코 공립중학교를 처음 방문한 후에 더 깊이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런 압박 없이 열정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호기심이 더 커져갔습니다. 이 학생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 현상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을까요? 작은 노트북을 손에 들고 멕시코시티와 그 주변 지역의 여러 학교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이 한국어 학습 움직임에 대한 새롭고 놀라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과달루페 고등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게임을 하거나 소셜미디어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듀오링고나 멤마이즈 같은 언어 앱을 사용해 한국어 알파벳 기초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은 헬로톡을 사용해 전 세계의 한국어 원어민들과 채팅을 나누고 있었어요. 이런 헌신적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20대들은 교육과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언어를 배우는데 자유 시간을 기꺼이 쓰고 있었어요. 운동장 다른 한쪽에서는 여학생 그룹이 K-팝 뮤직비디오를 따라 부르고 있었는데 화면에 표시된 한국어 가사를 주의 깊게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발음이 정확해질 때까지 비디오를 반복해서 멈추며 각 줄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은 집에서 BTS 가사를 연습할 때 마리솔의 집중된 표정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다음 날 산크리스토발 중학교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작은 교실 하나가 학생들이 한국 문화 공간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벽에는 다채로운 한글 차트와 학생들이 직접 그린 서울 지도가 장식되어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학생들이 운영하는 책 교환 코너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한국 만화책과 간단한 한국어 이야기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용돈을 모아 온라인으로 주문한 책들이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돌아가면서 한국 간식을 가져와요. 한 학생이 조용히 설명하며 일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미술용품점에서 기증받은 붓으로 한국 서예를 연습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다음 달에 있을 한국 요리 경연대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메뉴에는 김치와 비빔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러한 학습 활동들이 실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교과서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문화, 음식, 음악, 일상 대화에 몰입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관심 있는 세계와 연결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서도 마리솔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방벽에 한국어 단어 메모를 붙여놓고 있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특별한 노트에 한글 문자를 쓰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서울에 사는 같은 또래의 한국인 펜팔과 화상 채팅을 하기도 했어요. 이 친구는 스페인어를 향상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서로에게 간단한 표현을 가르쳐주고 발음이 틀렸을 때는 함께 웃곤 했어요. 어느 저녁 마리솔이 한국 요리 실험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김밥 레시피를 따라 해보고 있었어요. 야채를 썰고 밥에 양념을 하면서 그녀는 저에게 한국 음식 단어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밥은 쌀을 뜻해요. 아빠. 그녀가 한국어로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설명했어요. 음식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배우는 기쁨이 그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육으로 돌아갔을 때 작은 위원회에 제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관리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로사 마르케즈는 명백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인증된 한국어 교사가 없어요. 공식 교과서도 없고 평가 시스템도 없죠. 그녀의 지적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체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학생들은 학습의 즐거움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시험이나 미래 직업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과정 자체가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마리솔이 온라인 친구와 한국어 대화를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녀의 눈은 진정한 관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어쩌면 우리 교육 시스템에 필요한 것은 단지 새로운 언어가 아니라 학습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구사항과 시험이 아닌 호기심과 개인적 연결로 이끌어지는 그런 접근 방식 말이에요. 중요한 회의가 있던 날 교육부 본부는 특히 더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입구를 지나 걸어갈 때 햇빛이 높은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팔에 끼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전국 학교에서 수집한 사진, 인터뷰, 통계 자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에는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한국어를 독학하고 있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멕시코 전역의 학교에서 운영되는 50개의 비공식 한국어 클럽도 문서화했어요. 그 숫자는 저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5층에 있는 대형 회의실은 중요한 관리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두운 정장, 진지한 표정, 긴장된 속삭임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지역의 교육 지도자들,
교육과정 전문가들, 예산 관리자들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언어 프로그램에 한국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었죠. 폴리나 미겔 알바레즈 장관이 간단한 질문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식 선택 언어로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회의실은 즉시 두 개의 뚜렷한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로사 마르케즈가 이끄는 전통교육 지지자들이 한쪽에 앉았고 알레한드로 고메즈가 이끄는 교육혁신팀이 반대편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딘가 중간에 앉아 있었는데 더 이상 제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로사가 먼저 발언했는데 목소리가 날카롭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학교에서 영어를 제대로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한국어를 추가하려면 새로운 교사, 새로운 교과서, 새로운 평가 방식, 새로운 자원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 예산으로는 이런 지나가는 유행을 감당할 수 없어요. 많은 관리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주장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자원은 제한되어 있었어요. 교사 훈련 프로그램은 이미 자금이 부족했고 많은 학교에서는 핵심 과목을 위한 기본 자료조차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제 차례가 와서 발표를 시작할 때 보고서 사본을 나눠드리면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직접 만든 한국어 학습 자료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한국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의 증가하는 수치도 공유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필수 영어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던 많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한국어 학습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었어요. 문제는 한국어를 추가할 여유가 있는지가 아닙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문제는 우리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무시할 여유가 있는지입니다. 이미 1명이 넘는 학생들이 우리의 도움이나 승인 없이 이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토론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얼굴은 좌절감으로 붉어졌어요. 예산 계산이 메모장에 휘갈겨 적히고 화면에 투영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분명했어요. 전국에 인증된 한국어 교사가 단 20명 뿐이었고 표준화된 교과서도 없었으며 확립된 평가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짧은 휴식 시간 동안 복도로 나가보니 알레한드로 고메즈가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호세, 당신이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이 이 한국어 이니셔티브를 지지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 관점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하면서요. 저도 스스로 놀랐어요. 하지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배우는 학생들을 보니 교육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이 들더라고요. 회의가 재개되었을 때 알바레즈 장관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얻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우리 기존 언어 프로그램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 말이에요. 저는 마리솔과 제가 만났던 다른 학생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얻게 됩니다. 교육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스스로 선택한 언어를 통해 전 세계의 커뮤니티와 연결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로사조차도 제 말을 고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주 후 2024년 가을에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교육부는 2025년부터 40개 시범 학교에서 한국어를 선택 외국어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먼 지역의 학교들에서도 시범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역 서점들은 한국어 학습 자료를 위한 특별 섹션을 만들었고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짧은 한국어 강좌를 특집으로 방송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솔에게 이 결정에 대해 알려주었을 때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실제 과목으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상한 자부심과 경이로움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우리 거실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전국의 공식 교육 정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현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교육 시스템과 제 자신의 사고방식 모두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어를 우리 학교에서 자리가 없는 비실용적인 언어로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교육의 진정한 가치가 항상 경제적 파트너십이나 전통적인 우선순위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발견할 때 그 눈빛에서 교육의 가치를 측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5년 봄, 멕시코 학교들의 신선한 에너지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프로그램이 전국 40개 시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저는 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로 임명되었는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런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텍스코코 공립중학교에서
첫 공식 한국어 수업이 있던 아침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다채로운 현수막이 입구를 장식하며 학생들을 새 프로그램에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흥분된 10대들이 교문을 통해 서두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최근에 한국어 학습 자료 전용 섹션을 만든 엘 산드케로 서점에서 구입한 새 한국어 노트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책상이 전통적인 줄 대신 반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대한민국 지도, 한글 자음 모음표, 서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인증받은 한국어 교사인 박민지 선생님은 전통적인 학습과 현대적 접근법을 결합한 상호작용 교재를 준비해 두셨어요. 문법 수업 외에도 음악, 동영상, 문화 활동을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교실 뒤편에 조용히 앉아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한글 글자를 쓰는 연습을 하면서 학생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관심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민지 선생님이 자막 없이 짧은 한국 드라마 클립을 보여주며 학생들에게 방금 배운 단어를 찾아보라고 도전했을 때 교실의 에너지는 전기처럼 살아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전통적인 언어 수업에서 자주 보던 졸린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부모님들은 영어나 프랑스어에 비해 한국어의 실용적 가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행정 담당자들은 일정 조정과 자원 배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전국에 있는 20명의 인증교사들은 여러 학교를 오가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교과서, 더 많은 기술, 더 많은 훈련된 교육자가 필요했어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언어 공부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던 학생들이 이제는 한국어 수업에 일찍 도착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방과 후에 만나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주말에는 한국문화축제를 조직했어요. 학습이 교실 벽을 훨씬 넘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마리솔이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며 더욱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서울의 한 대학교와 연락을 시작하여 국제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는 그곳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어느 저녁 서예 연습을 하면서 그녀가 말했어요. 멕시코와 한국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변화는 단순히 언어, 교육을 넘어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과목 교사들도 한국어 수업에서 사용되는 참여 전략을 눈여겨보고 자신들의 교육에도 비슷한 접근법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역사 교사들은 더 많은 시각적 스토리텔링을 활용했습니다. 수학 교사들은 문제 해결에 문화적 맥락을 더했어요. 교육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저는 승인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던 로사 마르케즈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어제 과달루페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참관했는데 학생들이 배운 어휘를 활용해 서울의 가상 투어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언어교실에서 이런 열정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녀의 말은 제가 40개의 시범학교 전체에서 목격하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육과정에 또 다른 언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교육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의무가 아닌 학생의 관심에 기반한 접근법이었죠. 첫 학기가 끝날 무렵 우리는 인상적인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한국어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의 출석률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외국어 교사 훈련 지원자 수는 2배로 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어 프로그램 학생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는 점이었어요.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도가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이웃 국가들의 교육부 장관들이 우리 프로그램의 성공에 관심을 갖고 사무실에 연락해 오기 시작했어요. 한류가 라틴 아메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멕시코가 그 길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첫 공식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저는 1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교육에 대한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학습이 전통적인 경로만을 따르거나 실용적인 목적만을 위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교육이 학생들의 진정한 관심사와 열정과 연결될 때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무실 창문을 통해 마당에서 한국 노래를 연습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르침과 배움에 관한 본질적인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최고의 교육은 지식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마음에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을 탐험하고 연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키워줍니다. 한국어는 우리 학교에서 단지 또 하나의 과목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육 철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집중하던 방식에서 그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멕시코 교육의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호세 에르난데스는 자신의 딸 마리솔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호기심과 열정이 가져오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배움의 힘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집스럽게 지켜온 틀을 깨뜨려야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한국어라는 작은 물결이 멕시코 교육 전체에 커다란 파도를 일으킨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일 용기를 전합니다. 진정한 교육자는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배우는 것에도 열려 있어야 함을 호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